엄마 연애하지 마. 마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죠. 시라는 그 순간 모든 걸 직감했어요. 마리가 알아버렸구나. 마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풍주 교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형이야. 그 말에 시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안 그래도 엉망인데 더한 콩가루 집안 되고 싶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라의 가슴을 찔렀어요. 마리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뎌. 마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냥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죠. 시라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딸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평생 순하고 착했던 마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죠. 시라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리야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시라의 두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시라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마리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근데 왜 하필 그 사람이야? 마리의 목소리엔 원망이 가득했어요. 왜 하필 강세형이야? 왜 내 주변 사람이야? 시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어요. 나 이제 못 견디겠어. 엄마가 뭘 하든 난 더 이상 이해 못해. 며칠 전 늦은 저녁 동네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술집.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이는 그곳에서 풍주는 테이블 모서리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다가 다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제야 시라를 똑바로 마주봤어요. 풍주는 입을 열었어요. 시라 씨 우리 만나볼래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시라는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풍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묵직했어요. 나 복잡한 생각 다 버리고 그냥 시라 씨 옆에 있고 싶어요. 특별한 사람으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라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죠.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시라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풍주는 그런 시라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히 기다렸죠.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견뎌왔는지, 얼마나 단단하게 스스로를 지켜왔는지. 그날 밤 시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입가엔 아주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시라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풍주. 오늘 점심 잠깐 볼 수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시라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엄병원 이풍주 교수의 방. 풍주는 이야기 도중 시라의 얼굴에 붙은 먼지를 떼어주려고 다가가자 깜짝 놀라는 시라에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고편 찍게 생겼어요? 본편도 넘기고 부록 찍을 나이에? 그 말에 시라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어머 이 사람 좀 봐. 저 진짜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라의 목소리엔 설렘이 묻어났어요. 풍주는 그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죠. 그는 시라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시라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풍주의 손은 단단했어요. 시라 씨 저 진심이에요.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그냥 한번 믿어봐요.
그 말에 시라는 더 이상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풍주의 방 문 뒤에서 누군가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바로 풍주의 동생 강세였어요. 강세는 형과 시라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형이 말이 엄마랑?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형은 평소 연애 따위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모습은 뭐죠? 강세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곧장 마리를 찾아갔어요. 강세가 급하게 찾아오자 마리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강세는 숨을 고르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마리야, 너희 엄마랑 이풍주 교수님 연애하시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연애를 한다고? 그것도 풍주 교수님이랑? 마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강세는 본인이 본 걸 설명했어요. 손을 잡고 있던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분위기까지. 마리는 귀를 의심했어요.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강세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근데 진짜야. 형 표정이 완전 달랐어. 마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자기 인생은 이미 감당하기 힘든 진실들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 엄마가 평생 숨겨온 과거, 그리고 이제는 엄마의 연애까지. 마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강세는 마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마리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나 좀 혼자 있을게. 강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나갔어요. 마리는 혼자 남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 시라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풍주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따뜻함, 그 단단함. 오랜만에 느껴본 안정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마리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마리는 너무 힘든 시기인데 내가 이러는 게 맞나? 시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 한편에선 풍주와의 시간이 좋았지만 다른 한편에선 딸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한편 풍주는 자신의 연구실에 앉아서 논문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시라의 얼굴만 떠올랐거든요.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 모든 게 선명했어요. 풍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게 사랑인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일지도 몰랐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시라, 씨를 지켜야겠어.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고. 그날 밤은 길었어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마리는 결심했어요. 엄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요. 진실이 뭐든 직접 듣고 싶었어요. 마리는 이미 너무 많은 진실을 한꺼번에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그 진실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마리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죠. 아빠인 민보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 그래서 자신이 그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마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됐어요. 나는 대체 누구의 딸이지? 그 질문은 매일 밤 마리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두 번째 충격은 정자기증이었어요. 엄마 시라가 아빠를 속이고 정자기증을 받아서 자신을 낳았다는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숨이 막혔어요. 엄마는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지? 나를 낳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마리는 혼란스러웠어요. 엄마를 원망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충격은 그 정자를 제공한 사람이 친척인 진기식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의 정체성은 더욱 복잡해지는 거였죠. 마리는 그 모든 진실 앞에서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버텨냈어요.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견뎌냈죠. 모든 사건의 시작이 엄마 실화였지만 마리는 이해해보려 애썼어요.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엄마를 용서하려 노력했어요. 민보에게도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어요.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이혼을 선택한 민보였지만 여전히 마리를 사랑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걸 마리는 느낄 수 있었어요. 민보는 혈연이 아니어도 여전히 마리의 아빠였어요. 마리는 그 사실에 감사했고 조금씩 민보에게 다가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어요. 강세가 전해준 그 한마디 때문에요. 너희 엄마랑 이풍주 교수님 연애하시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엄마가 연애를 한다고? 그것도 풍주 교수님이랑? 마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풍주 교수님은 자신의 담당 교수였어요.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강세의 형이기도 했죠. 그런 사람과 엄마가 연애를 한다니. 마리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치솟아 올랐어요. 분노, 배신감, 혼란, 그리고 슬픔까지. 모든 게 뒤섞여서 마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시라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리야, 왜 이렇게 늦게? 하지만 마리는 엄마의 말을 끊었어요. 엄마 연애하지 마.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죠. 시라는 그 순간 모든 걸 직감했어요. 마리가 알아버렸구나. 마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풍주 교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형이야. 그 말에 시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안 그래도 엉망인데 더한 콩가루 집안 되고 싶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라의 가슴을 찔렀어요. 마리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뎌. 마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냥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죠. 시라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딸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평생 순하고 착했던 마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죠. 시라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리야,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시라의 두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시라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마리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근데 왜 하필 그 사람이야? 마리의 목소리엔 원망이 가득했어요. 왜 하필 강세 형이야? 왜 내 주변 사람이야? 시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어요. 나 이제 못 견디겠어. 엄마가 뭘 하든 난 더 이상 이해 못해. 그 말을 남기고 마리는 돌아섰어요. 시라는 딸을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집안은 고요해졌어요. 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딸을 이렇게 아프게 할 권리가 나한테 있었나? 시라는 자신을 원망했어요.
사랑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시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두려워졌어요. 풍주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걸까? 아니면 딸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시라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한편 마리는 밤거리를 걸으며 울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걷고 또 걸었어요. 지금까지 참고 이해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해 쌓여온 것처럼 느껴져. 마리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걸 이해하려고 애썼는지.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고. 마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세였어요. 하지만 마리는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혼자 있고 싶었어요. 마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죠. 나는 대체 뭐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거지? 마리는 자문했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저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죠. 시라는 집에서 풍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버튼을 눌렀죠. 풍주는 금방 받았어요. 시라 씨? 풍주 씨,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시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풍주는 그 목소리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어디예요? 집이에요. 괜찮으시면 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갈게요. 풍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곧장 시라의 집으로 향했죠. 30분 후 풍주가 도착했어요. 시라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문을 열었어요. 풍주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시라는 풍주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마리가 알았어요. 우리 사이를요. 풍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시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나한테 연애하지 말라고 했어요. 소리 지르면서요. 풍주는 시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시라 씨 괜찮아요. 하지만 시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내 딸이 저렇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풍주는 할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편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마리에게 외면당한 진기식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병원 복도를 오가며 마리의 모습을 찾았어요. 하지만 마리는 그를 철저히 피했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다음 걸 타겠다며 물러섰어요. 진기식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마리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진기식에게 진실은 억울함이었지만 마리에게 그 진실은 또 다른 혼란이었으니까요. 진기식은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병원에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대했죠. 그러다가 그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됐어요. 바로 강세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강세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이강세 이 자료 다시 정리해. 이게 뭐야? 이렇게 일하면 어떡해? 강세가 제출한 보고서를 던지며 트집을 잡았어요. 강세는 처음엔 그냥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나 싶어서 더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진기식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어요. 회의 시간엔 강세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어요. 강세, 자네는 이것도 모르나?
기본도 안 되어 있네. 다른 동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질책했죠. 강세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진 과장님이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지? 강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진기식이 왜 강세를 괴롭히는지. 그중 한 명이 수선이었어요. 수선은 진기식의 행동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수선은 마리를 따로 불렀어요. 마리야, 너 시간 있어? 할 말 있어. 마리는 수선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따라 나섰어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수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마리야, 진 과장이 강세 괴롭히는 거 다 너 때문이야. 마리는 눈이 커졌어요. 뭐? 수선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진기식이 강세를 괴롭히는 이유, 그가 얼마나 마리를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노가 강세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까지. 마리는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 때문에 강세가 고생하고 있었어? 나는 전혀 몰랐는데. 마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어요. 수선은 마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마리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병원에서 이별 연기를 하기로요. 며칠 후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연기를 시작했어요. 마리는 차갑게 말했어요. 강세,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세도 연기를 이어갔어요. 마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더 이상 안 돼. 우린 맞지 않아. 마리는 그렇게 말하고 차갑게 돌아섰어요. 강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연기인 걸 알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 장면을 복도 끝에서 진기식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들었죠. 헤어졌구나. 진기식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강세한테 화풀이할 이유도 없네. 진기식은 그날 이후로 강세를 괴롭히는 걸 멈췄어요. 강세는 그 변화를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연기가 통했나 보다. 하지만 동시에 마리와 헤어진 척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같은 시각 민보는 스스로를 아빠 자격을 잃은 사람이라 여기며 마리에게서 한 발 물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그는 요즘 마리에게 연락을 잘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먼저 걸지 않았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죠. 마리를 만나는 것도 피했어요. 나는 마리의 진짜 아빠가 아니야. 내가 곁에 있으면 마리만 힘들 거야. 민보는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외로움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민보가 왜 거리를 두는지, 왜 자신을 피하는지. 마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마리는 민보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민보는 문을 열고 마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리야, 왜 왔어? 마리는 대답 대신 민보를 꼭 안았어요. 민보는 그 순간 몸이 굳었어요. 마리야. 마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놔두고 어디 가지 마. 민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리야, 나는. 하지만 마리는 말을 끊었어요. 아빠는 내 아빠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아빠는 내 아빠라고. 그 말에 민보는 결국 눈물을 보였어요. 평생 강하게만 살아왔던 남자가 딸 앞에서 무너졌어요. 마리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민보는 마리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리도 아빠의 품에서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피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서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민보는 마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마리야, 아빠가 평생 너 지킬게.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나도 아빠 지킬게.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마리는 다시 생각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지켜낸 가족의 균형을 엄마의 연애가 깨뜨릴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선택한 걸까? 나는 이렇게 힘들게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데 엄마는. 마리는 속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죠. 한편 풍주는 강세를 불러 마리와의 관계를 묻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풍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강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강세야, 너 말이랑 헤어진 거 아니지? 강세는 순간 당황했어요. 형이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풍주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병원에서 연기한 거잖아. 나도 다 봤어. 강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형. 연기한 거예요. 풍주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강세는 진기식에게 괴롭힘당한 이야기를 모두 설명했어요. 풍주는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헤어진 척한 거구나. 강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풍주는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어요. 강세야, 너 말이 진심이야? 강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형, 나 말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 말에 풍주는 눈을 크게 떴어요. 결혼? 네, 형. 저 진심이에요. 강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풍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럼 더더욱 누구도 다치지 않게 순리대로 풀어야지. 강세는 형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 안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리가 정자기증으로 태어났고 그 기증자가 진기식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엄기분 원장은 극도로 초조해졌어요. 그 일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웠거든요. 엄기분은 사무실을 서성이며 손톱을 물어뜯었고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 불안은 김비서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김비서는 27년 전의 일을 떠올렸어요. 당시 신입 간호사였던 그녀는 정자 샘플을 정리하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진기식 교수와 이풍주 교수의 이름표를 잘못 붙였던 거예요. 원래라면 즉시 보고하고 정자를 다시 채취해야 했지만 두려움에 그 사실을 숨겼죠. 정확히 누구의 정자가 사용됐는지 김비서 자신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김비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요. 27년 동안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죠. 마침내 김비서는 엄기분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원장실 문을 두드린 김비서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원장님, 그때 진기식 교수님 정자로 진행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실수로 진기식 교수님이랑 이풍주 교수님 정자가 섞이는 바람에 이름표가 정확히 붙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엄기분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책상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죠. 그럼 마리 친부가 진기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김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엄기분은 즉시 유전자 검사를 지시했어요. 진기식과 마리, 그리고 이풍주와 마리까지요. 그리고 27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겨온 것에 대해 각오하라며 김비서를 다그쳤죠. 김비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마리가 평생 아빠를 찾지 않고 살면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진실은 다시 한번 모두의 삶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죠.
그 일주일 동안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진기식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마리를 멀리서 지켜봤고요. 풍주는 자신이 마리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혼란스러워했죠. 그렇다면 시라와의 연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라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풍주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이어가고 있었어요. 민보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마리의 아버지로 남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죠. 과연 마리의 친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진기식일까요? 아니면 풍주일까요? 그 답이 밝혀지는 순간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